꼬인 내 팔자, 끝없는 배신의 기록. 지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그 남자 뭔가 수상해.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도훈의 팔을 꽉 잡았다. 웨딩드레스 피팅룸에서 거울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엄마, 도훈 오빠는 사업가 집안 아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도훈은 항상 비싼 시계를 차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셔서 라며 큰 소리치는 모습에 지연은 완전히 매혹되어 있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중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았다. 도훈 쪽 친척들은 대부분 초라한 차림새였고 신랑 측 하객 수도 현저히 적었다. 지연 쪽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남자 정체가 뭐야? 사업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차는 좋은 걸 타고 다니던데. 뭔가 의심스러워. 우리 지연이가 저런 남자한테 속은 건 아닐까? 지연의 친구들도 의아해하면서 수군댔다. 도훈이 집안 사람들 보니까 별로 돈 있어 보이지 않던데. 신랑 측 하객이 왜 이렇게 적어? 친구도 별로 없나? 지연이가 남자 보는 눈이 원래 없긴 했지만 저 남자 뭔가 허세 덩어리 같아. 말하는 것도 과장이 심하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의심의 눈빛으로 수군댔다. 저 신랑 얼굴 관상이 좋지 않아.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 사업한다는 남자치고는 하객도 없네. 우리 지연이가 고생하는 거 아냐. 쯧쯧. 모두들 저마다 속으로 걱정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사기꾼에게 당한 것 같다느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니냐. 지연이 진짜 팔자 꼬였네.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지연은 행복에 겨워 귓전으로 흘려들었고 모두 질투에 먼 소리들을 해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 도훈은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고 호텔 직원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뭔가를 확인했다. 자기야, 뭐 문제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도훈의 표정은 어두웠고 그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채권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전화로 시끄러웠다. 결혼 한 달 후 진실이 드러났다. 도훈이 말하던 사업가 집안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사기 혐의로 수감된 전과자였고 도훈 역시 여러 명에게 투자금을 받아 도주한 사기꾼이었다. 당신, 이게 다 뭐예요? 지연이 우편함에서 발견한 수십 통의 독촉장을 들고 따지자 도훈은 뻔뻔하게 웃었다. 이제 알았어? 지연아, 이미 내 이름으로도 대출 받았어. 지연의 손이 떨렸다. 결혼 서류를 작성할 때 도훈이 절차상 필요하다며 서명받았던 서류들이 모두 대출 보증서였던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지연이 따지려 하자 도훈은 본색을 드러냈다. 닥쳐. 이미 내 배에 탄 거야.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도훈은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지연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접시가 바닥에 깨지는 소리와 함께 도훈의 손이 지연의 뺨을 때렸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당신 내 통장에서 돈 뺀 거죠? 내 안에 돈이 내 돈이지 뭐가 문제야? 도훈은 지연의 카드와 통장을 모두 빼앗아 생활비까지 탕진하고 있었다. 지연이 숨겨둔 비상금까지 찾아내 술값과 도박비로 쓸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나타났다. 며느리가 집안 복을 막는다더니 진짜 그런가 보네.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를 탓했다.
도훈의 사기 행각도 며느리가 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지연을 원망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도훈 오빠가 입 다물어. 우리 도훈이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덕이 없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시어머니는 지연을 때리기까지 했다. 뺨을 맞고 나자빠진 지연을 보며 도훈은 오히려 웃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내가 복이 없는 거야. 지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친정 부모님께도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러게 왜 반대하는 걸 무리해서 결혼했느냐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도훈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애까지 생겼네. 이제 도망도 못 가겠구만. 도훈은 임신한 지연의 배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지연은 배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후 도훈은 집을 나가기 시작했다. 사업 접대가 있어서 며칠 안 들어올 거야. 하지만 사업 접대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도훈은 20대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지연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급히 데려가야 했는데 도훈은 전화도 받지 않았다. 택시비도 없어서 걸어가다가 지쳐 쓰러질 뻔했을 때 지나가던 지인이 도와주었다. 지연아, 혹시 너희 남편 요즘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젊은 여자랑 살고 있는 거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머리가 핑 돌았다. 뭐라고요? 아, 너 몰랐구나? 미안, 내가 괜한 말을. 지연은 그날 밤 도훈을 추궁했다. 다른 여자가 있다면서요? 그게 뭐 어때서? 남자가 바람 좀 피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도훈은 뻔뻔했다. 오히려 지연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좀 더 예뻤으면, 좀 더 섹시했으면 내가 왜 다른 여자를 찾겠어?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자의 정체는 지연의 대학 동창 수진이었다. 수진이? 내 친구 수진이라고. 친구? 그 여자가 너보다 훨씬 낫더라. 예쁘기도 하고 스타일도 좋고. 지연은 무너져 내렸다. 믿었던 친구가 믿었던 남편이 모두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다.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정말 도훈이랑. 미안해, 지연아.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도훈이는 원래 나를 좋아했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수진의 차갑고 뻔뻔한 목소리에 지연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연은 이혼을 결심하고 도훈에게 말했다. 이혼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도훈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혼? 너 웃기고 있네. 내가 진짜 사랑한 건 수진이었어. 너는 그냥 대체품이었다고. 뭐라고요? 수진이가 그때 나를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너와 결혼한 거야. 사실 결혼식 날부터 후회했어. 도훈의 잔혹한 말들이 지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럼 왜 나와 결혼했어요? 내 집이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너 같은 순진한 여자가 조종하기 쉬워서. 그런데 집에 돈도 없고. 개뿔도 없는 너를 내가 결혼해 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 도훈은 웃으며 더욱 잔혹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내 돈으로 수진이랑 신혼여행도 갔다 왔어. 고마워, 덕분에 즐거웠어. 지연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지연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겨우 진정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찾아와 더욱 잔혹한 말을 쏟아냈다. 이혼? 웃기고 있네. 내가 우리 집 망친 주제에 이혼이라니. 절대 안 된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닥쳐. 너 같은 여자가 우리 도훈이 버리고 어디 가서 살아? 그리고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다 빚이야, 빚. 시어머니는 지연을 붙잡고 늘어졌다. 이혼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내가 이혼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돼?
그리고 손자는 어떡하고.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이혼 절차는 쉽지 않았다. 도훈과 시댁에서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이라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 빚이라니까? 실제로 도훈의 재산은 빚뿐이었다. 지연 명의로 받은 대출금까지 합치면 수억 원의 빚더미였다. 그럼 이 빚은 어떻게 해요?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해. 보증 선 건 너잖아. 지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돈도 심지어 친정에서 물려받은 전세금까지 도훈의 빚 담보로 사라져버렸다.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던 날 도훈은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다. 수진이랑 재혼할 거야. 너 같은 여자랑 살아서 내 인생만 망쳤어. 지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법원을 나섰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가득한 상황이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다. 자업자득이야 애초에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거지라는 뒷말들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다. 하지만 지연은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작은 고시원을 얻어 아이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 3-4시간씩만 자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하지만 그래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절망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지만 지연은 아이를 위해 버텼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갑작스럽게 열이 나서 응급실로 달려갔다. 새벽 3시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지연의 앞에 한 의사가 나타났다. 지연이 맞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첫사랑 민호였다. 그는 의사가 되어 있었고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야. 정말 너야? 그럼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지우라고 해. 민호는 지우를 정성스럽게 진료했다. 다행히 단순 감기였지만 영양실조 기미가 보인다며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지연아, 너 많이 힘들었구나. 민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연은 눈물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미안해. 이렇게 초라한 모습 보여서. 뭔 소리야. 아이 키우면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대단해. 민호는 그 후로도 지연과 지우를 챙겨주었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지우에게 필요한 약품들을 챙겨주었다. 민호야, 고마워. 하지만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직도 널 좋아해, 지연아. 민호의 고백에 지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찾아왔다. 난 이미 망가진 여자야. 빚더미에 앉아있고. 그런 건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도훈의 귀에 들어갔다. 도훈은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너 남자 생겼다며? 어느 날 밤 도훈이 갑자기 지연의 고시원으로 찾아왔다. 술에 취한 채로. 당신이랑은 이혼했잖아요.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 지우는 내 자식이야. 데려가려고 그게 싫으면 돈 좀 주시던가. 도훈은 자고 있던 지우를 깨우려 했다. 지연이 막아서자 도훈은 지연을 밀쳐냈다. 내가 다른 남자랑 사귀면서 내 아들을 키울 순 없어. 당신은 수진이랑 살고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도훈의 논리는 엉터리였지만 그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그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말이야. 수진이가 임신했어. 뭐라고요? 그래, 곧 둘째가 태어날 거야. 지우도 데려가서 형 노릇 시켜야지. 지연은 경악했다. 도훈이 수진과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가진다는 것이었다. 미쳤어요? 당신 지우 키울 능력이나 있어요? 능력. 수진이 집이 돈이 많거든. 지우 키우는 건 문제 없어. 도훈은 지우를 데려가기 위해 법적 절차까지 밟기 시작했다.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양육권 소송을 걸어온 것이다. 당신이 지우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 고시원에서 살면서? 실제로 지연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했다. 법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었다. 민호가 도와주려 했지만 그것 또한 도훈에게 빌미를 제공했다. 오빠 결국 다른 남자한테 의존하잖아. 그런 엄마 밑에서 지우가 제대로 클 것 같아? 지연은 흔들렸다. 정말 자신이 지우에게 좋은 엄마인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지연을 지켜주려 했다. 지연아, 포기하지 마.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어. 그런 민호를 보며 지연은 다시 용기를 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다. 법정에서의 최종 대결이 시작되었다. 도훈 측은 지연의 경제적 무능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고시원에서 살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연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도훈의 폭력 기록입니다. 지연은 그동안 숨겨왔던 상처들의 사진을, 병원 진료 기록을 모두 공개했다. 그리고 이것은 도훈이 저의 돈을 모두 탕진하고 사기를 친 증거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서류,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수진의 증언이었다. 도훈이 저에게도 똑같이 사기를 쳤습니다. 제 돈도 모두 가져갔어요. 수진도 결국 도훈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이 아빠는 도훈이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수진이 임신한 아이의 친부는 다른 남자였고 도훈은 또다시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도훈은 양육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모든 증언과 증거들이 도훈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연의 손을 들어주었다. 양육권은 모친인 지연에게 있다고 판결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며 숨을 돌렸다. 민호가 지연과 지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지연아. 고마워, 민호야. 내가 없었다면 6개월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민호와의 결혼을 앞두고 지연은 생각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팔자를 꼬아놓았지만 결국 자신의 손으로 다시 풀어낼 수 있었다. 팔자는 스스로 꼬을 수도 다시 풀 수도 있는 거구나. 지우가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묻자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해. 봄볕이 따스하게 비치는 거실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